자, 경희사이버대학교 대의원회 해책개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자세가 주춤한데 우선 송원보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영애 우리 의원님 계시고요. 저 출석했고 온라인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권지혁, 배미정, 김현동, 배서연, 임서윤 대의원님이 지금 현재 출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총원 10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지영 총학생회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위로 오셔가지고 카메라 있으니까. 이건 들어주시고 그냥. 예, 안녕하십니까. 경희사이버대학교 24대 총학생회장 류지영입니다. 회칙 개정이라는 좀 중차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참석하게 됐고요. 더 나은 조직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잘 경청하고 어떻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제가 좀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앉으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자료 화면을 비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파워포인트로 여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보이시는가요? 우리 최문석 의장님께서 그 인사 말씀을 주기로 하셨는데 좀 사정상 어려우셔갖고 위임장을 내셨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좀 헷갈렸네. 그리고 최문석 의장님은 빼먹었는데 최문석 의장님 포함해서 총 7분이 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8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임장 내셨는데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자, 의장님 말씀은 좀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회기 결정안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네, 동의하시는 걸 알고 무슨 이야기냐면 회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회의를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 그래서 1일간이라 하면은 보통 자정 12시까지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일간으로 이제 만약에 12시 안으로 결정을 못하면 오늘 회의는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12시까지 갈 일은 없겠죠. 예, 그렇게 알고 회기 결정권은 원하는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먼저 회순입니다. 회순은 제안 설명 다음에 최문석 박형민 안과 그 다음에 최문석 2024년도 14차 회칙 개정안, 그 다음에 박형민 2024년도 제14차 회칙 개정안과 그 다음에 이제 제14차 일부 개정안 3단 비교표로 드렸던 그 내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훼손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근데 제안 설명은 하되 저는 좀 훼손을 좀 바꿀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실 일부 개정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먼저 그 이전에 순서를 바꿔서 제6번 3단으로 된 그거를 먼저 토의한 다음에 저렇게 나중에 일부 개정안을 바꿨으면 전부 개정을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번과 6번을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이해 있으실까요? 예, 회순에서 5번과 6번을 바꾸고자 합니다. 제가 낸 안건 중에서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16번에 회칙 3단 비교표에 보면 일부 개정안이 2개가 올라왔잖아요. 최문석 박형민이 올라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 전부 개정안이 아닌 일부 개정안 두 개를 하나로 묶어진 6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저기 5번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저기 3단 비교표가 4번이 되겠고 저 전부 개정안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최문석, 박형민 하는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표결할 사항은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풀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그러면 회수는 4번과 6번을 묶고 5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7번 그 기타 한 건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회순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회순 변경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먼저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제가 최문석 의장님께 말씀을 듣기로는 배미정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최종안으로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게 그걸로 배포가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이어서 최종본이 배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최종본에서도 전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에 계신 우리 참관인들 분들은 저기 경희사이버대학교 별지 있잖아요. 별지에 보면 저기 좌측은 현행 해칙, 그 다음에 중간은 저기 박형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문석안인데 최문석 의장이 세 번에 걸쳐서 안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별지에는 이렇게 책과 다른 게 뭐냐면은 인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별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별지안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올라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그 서류 안에 개정 전, 개정 후, 그리고 개정 사유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서류를 참고하시고 그걸로 가름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개정 사유가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최문석 위원의 안은 보면 이거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34조 현행은 대용 구성을 학무 단위로만 돼 있습니다. 학무 단위로만 돼 있는데 이것을 전공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해칙으로 본다면 대의원 숫자는 23명이 아직 맞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불합리성이 있었죠. 이게 회칙과는 다르게 3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행 규정에 맞게 전공을 포함시켰던 내용하고 두 번째의 임기를 보면 36조 대의원 임기의 기간은 똑같고 1월 말에 특별총회에서 후임 대의원 의장을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망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범죄경영 해보서, 그다음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라고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후임 대의원 의장 선출에 관련해서는 당연히도 연임 대의원과 신임 대의원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쭉 넘어가서 지금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예,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는 사람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총학생회 의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대의원 임기는 대의원 의장의 임기는 1년 단임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의장과 이제 재정부의장에 관련된 그 안을 올렸고요. 또 중요한 안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총학생회장의 임기 학생회장 임기는 1년 단임제로 한다라고 이렇게 안을 거쳐서 올렸습니다. 이게 세 차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지금 안이 최종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희정 의원님 뭐 이 정도 설명 드리면 될까요? 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에 이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자로 된 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온라인을 때문에 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저기 72페이지 72페이지 2024 14자 개정 정부 개정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행 회칙에는 우리는 민족 번영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지구 공동사회하고는 좀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 350만 다문화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좀 개정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3페이지요. 우리 그 회칙에는 총학생회 그 다음에 대의원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 학생이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이거를 그 업무 분장별로 해서 의결, 집행, 상설, 특별, 산하기구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나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대의원도 총학생회 구성원이고 또 총학생회장도 총학생회 임원들도 총학생 회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총학생회를 집행기구로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구조가 학생총회에서 총학을 거치지 않고 의결을 상황입니다. 바로 대의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대안을 그 현행 대안을 보면 근데 그 21년도 이걸 제가 그 1월 달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최문석 의장께 받은 사실이에요. 이게 2020년도 회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학생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대의원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영위원회라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 기능들이 두 단계가 지금 사라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상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체 대의원들 소수 대의원들만으로서 어떤 결정되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지역 학생회하고 총학생회 동아리가 배제가 되고 의결도 굉장히 협소하게 됐다. 이게 4년 전보다 그래서 약간의 보건적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74페이지 8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제안하는 회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회칙이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면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겸직할 수 없다. 또는 학무 단위는 그 동시에 맡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칙으로 상단에 올려놓으면은
계속 건건히 집어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내용이 총학에 있고 대의원에 있고 지역학생에 있고 동아리에 계속 연결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통식으로 올려서 요 한 글자로 좀 풀어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77페이지 제12조 현행 회칙은 8조입니다. 제한 회칙에는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 흐름에 맞게 피부나 인종 색깔, 국가와 민족의 구성에 관계없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81조 현행회칙 13조 2항에 보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관이 아니라 회칙이거든요. 근데 우리 회칙이 그렇게까지 이거는 못 고친 것 같아요. 뭐 그 뒤에도 보면 뭐 중앙집행위원회 지금 쓰지도 않는 기구들이 막 나와 있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저기 현행 회칙인데도 정관에 관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칙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정 회칙에는 제 3항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14조 대안 학생총회는 온라인 기반으로는 사이버 대학 특성상 생략하고요. 본회의 대의원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 기구인 중앙위원회로 대체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뭐 20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체 학생 대표자 해가지고 요 총학 구성원 그 다음에 대의원 지역 학생회 해외 학생회 동아리까지 포괄해갖고 지역 그 전체 학생 이런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 제 4장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이거 20년도 회칙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중간에 딱 빠졌어요. 이게 딱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서 전체 학생 대표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자, 그리고 요 82페이지에요. 자, 15장. 자, 학생총회의 회장은 총 학생이 당연직으로 한다.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나 제가 용어 해설편에 올려놨지만 모든 회의를 주관하는 대표자는 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장이 아니고 의장으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바른 사용이다. 82페이지 의장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그리고 25조 소집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죠. 제적 100분의 5 이상의 연서에 있다는 소집 요구. 연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서명이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행 회칙에는 소집 공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집 공고를 넣는데 회의 일시 장소 형태 이게 온라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생 총투표냐 그리고 안건에 대한 설명 이렇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대안에 보면 아까는 학생총회를 대의원회가 대신한다는데 학생총회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부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토론을 말하는 겁니다. 학생총회가 중앙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으니 이걸 토론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앙위원회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해책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86페이지입니다.
저기 기존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 회칙개정위원회, 인권위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이제 대의원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괄기구인 그 중앙위원회로 이관되고 옮겨지는 그런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여기 39조에 보면 정기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의원회에는 요 특별총회, 임시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총회는 원래 모든 기구의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로 만다면 학생총회 한 가지만 이렇게 총학생 집행기구하고 대의원회도 또 기타 다른 여러 의결기구도 전부 회의라고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영수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요거는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44조 탄핵소추권.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의 이렇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다시 중앙위원회에서 그것을 침해할 수 있도록 1심이 아니라 2심제로 바꿔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대의원회로 넘어가는데 대의원회는 일부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9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규정은 제3자 감사위원회 그 다음에 제53조 구성에 보면 구성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의원 첫 특별총회에서 구성되지 못한 경우 임시총회에서 구성할 수 있다. 이게 감사위원회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대의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의원 첫 번째 총회에서 이렇게 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임총에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문구는 빼도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조금 삭제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2항에 보면 2항에 각 기구 임원인자는 중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임이라는 요 내용을 보면 혹시 99페이지 좀 보고 계세요? 99페이지 상단에 보면 각 기구의 임원인자는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맥락을 해석을 하면 겸직이거든요.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중임이라는데 사실 중임은 그 직을 다시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잘못 쓰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 기구의 임원인자는 겸직할 수 없다라고 써야 되는데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겸임 금지 조항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 101페이지 총학생회 집행부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근데 이렇게 총학생회라고 하면은 총학생회라는 것은 우리 전체 학교 자치기구를 총학생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해석이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해석을 다 찾았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에 한양사이버, 서울사이버 다 찾았는데 전부 집행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치기구를 대표하는 건 총학생회지만 집행기구를 대표하는 것 또한 총학생회장이거든요.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자 아닌 집행위원장이 따로 있긴 해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총학생회라는 표현보다는 집행기구로 변경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용어적 혼선이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02페이지 26조 소집. 여기 총학생 같은 경우는 정기회라고 돼 있네요. 회의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죠. 학교에서는 총학에서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대의원회가 총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03페이지 보면 내용이 좀 많이 줄었는데 그 지휘에 관련된 건데 이게 좀 혼재돼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존의 그 선거관리위원과 선관위원장은 저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최문석 의원도 그렇게 안을 냈던데 현 의장이 후임 의장을 선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서류는 선출이 끝난 다음에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는 거지 현 국회의장이 다음 국회의장을 뽑지는 않거든요. 근데 국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있죠. 그게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국회의장을 뽑는 거고 모든 공직선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의 발언 내용은 위원장님이 그 주장하시는 개정안에 대해서만 발표를 부탁드리고 다른 분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뒤에 또 설명이 되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맞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08페이지 저기 산하기구 그 산하기구에는 우리 학교에 보면 지역학생회가 있어요. 지역학생회 있고 동아리가 있고요. 근데 이 그 통치에 대한 내용을 같은 내용이 지역학생회 들어가 있고 동아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학무 단위 학생회까지 세 개 단위가 같은 내용들 들어가거든요. 이 같은 내용들을 통칙으로 묶어서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학무 단위 지역 학생회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의 변화는 109페이지 재정입니다. 제1항 91조 1항 산하계 학생회는 배분된 자체협의 자율적으로 운영할 자치 권한이 있다. 이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다만 산하기구 학생회, 지역학생회, 동아리, 그 다음에 학무단위 학생회는 143조 예산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2항에 따른 준수해야 된다. 자, 미흡할 경우는 사망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이건 143조의 사망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입니다.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다. 또는 감사를 청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우리 학교 OPT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떤 지역 학생회하고 또 어떤 학무 단위에서는 이렇게 통째로 인출해 가지고 개인 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최소한 대의원회 포함해서 지역 학생의 그 동아리 그 산하기구들이 학생의 산하기구 모든 기구들이 그런 식으로 재정 투명성을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60%거든요. 거의 뭐 한 지금 5,500 한 6,000 사이에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학교 현재 지금 회칙상 깜깜입니다.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그 신설 조항인데 이제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학교에 인권센터가 있다. 그래서 인권위와 인권센터의 기능이 겹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인권센터는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그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그 장애 인식 교육이라든가 학기 초에 보면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 교육안이 올라오잖아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하는 것이지 자치구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신조항 119페이지 저 3절 조정위원회 요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일 없었지만 우리 학교 총학생회가 뭐 소송까지 진행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 국제사이버에 보니까 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 총학, 대위원회, 기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 공방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좀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신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재정에 관한 겁니다. 122페이지 제10장 재정, 제8장 재정 약간 장이 다릅니다. 89조 재원 예. 저 1항은 144조 총수입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게 재정과 재정운용 규정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게 재정에 대한 이렇게 규정이 아니라 이제 재정운용, 재정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규정들이 재정에 들어 있어서 좀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좀 이게 많이 섞어져 있는데 자 우선 이제 89조 그 예전에 그 구조항입니다. 지금 현행 조항을 보면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학생회 재정부의장은 재정 사용 직전 대의원 재정부의장에게 서면 및 문자로 집행 목적과 금액을 통보한 후 예산을 집행, 이체 업무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사항은 통상적인 건데 만약에 이 규정대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돈을 쓸 때마다 저기 문자로 통보한 다음에 써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예결산 원칙이 다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삭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그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예산 심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건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결산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 심의가 끝난 이렇게 예산에 관련해서는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그 예결산의 원칙에 맞습니다. 자, 123페이지 그 제한조항 142조 예산 결산안의 원칙입니다. 자, 제1항 총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 결산을 공개해야 된다. 이게 다시 말해서 대의원회 지역학생회 동아리 학무단위 학생회까지 전부 다 공개돼야 된다. (124페이지) 자, 먼저 왼쪽에 94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 정지. 강 92조 3항의 유예기한 내에도 예산안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끝자락에 7일 이내에 유예기한도 해결되지 않을 시 다 최종 승인에 대항하여 적절한 절차 없이 집행 전체 또는 집행 일부를 거부할 경우 회계 감사업무를 위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와
유예 기간 내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물론 이제 감사 서류를 안 내든가 규칙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2항을 보면 전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업무 집행 정지에 대항할 시 총학생이 전원은 탄핵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파면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사실 회칙에 대항할 시 이런 제가 최소한 12개 정도 회칙을 찾아봤지만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이런 조항은 좀 네.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칙에는 보편 타당한 용어를 사용하지 갈등적인 회칙 내용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물론 20년도 이전부터 뭐 만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게 누구의 책임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선배들의 잘못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 계속 선배들이 해놨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25페이지 143조 예산 집행의 투명성 원칙. 이렇게 뭐 대항할 시 이런 식의 문구보다는 굉장히 엄중하게 그 1, 2, 3항에 보면 규칙으로서 엄정하게 저는 모든 것을 그 총학생뿐만 아니라 총학 내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저기 엄정한 회칙의 누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 좀 복잡한 있었어요. 재정운영 규정 제20조 행정명령 탄핵소추안 그 다음에 그 탄핵소추와 기구해산안. 근데 그러다 하더라도 그 탄핵 조치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이 아니라 2심제로 보완하는 게 맞다. 만약에 누군가 실수로 그럴 경우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법도 3심제인데 그냥 묻지 않고 파면한다. 이런 규정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자, 127조 12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저기 올해에도 6월 15일 날 저도 이제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대의원에 참여 못했지만 그때 원래 계획은 두 가지 아니었어요. 회칙 일부 개정안하고 또 하나는 그 저기 올해 일부 감사 서류 감사에 대한 그 이렇게 안이 대의원에 올라가려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안 됐는데 이제 이게 교회가 생기는 거죠. 방학 동안에 이제 2달간의 기간이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죠. 우리 재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2분기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 재정 보고가 저기 그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죠. 네. 근데 방학 동안에가 약간 비죠, 이렇게. 그렇게 운영이 안 되던가요? 그 회계연도가. 아니죠. 상반기 하반기에서 예. 1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이면은 1월부터 6월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한반과 같은 경우는 그 7월까지 아닌가요, 보통? 아니요 한반과 같은 2월에 시작하면 7월. 그러니까 7월이고 2학기는 8월에 시작해서 9월에. 그래도 운영상에 뭐 문제는 따로 없던가요? 없어요. 그래요? 네, 네. 학과별로는 문제 있을 게 없어요. 아, 학과별로는. 총학은 어떻던가요? 감사 그거 내면 저희는 이제 묶여요. 예산 승인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기 다른 학교 이제 그 보면 자 127페이지 150조의 신조항입니다. 회계연도를 1, 2, 4분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응용을 해봤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 2, 3, 4 2학기 종강일로부터 해서 다음 날 그 1학기 개강 전날까지 이렇게 4번 나누는 것도 어떻게 했는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선거 규정인데 이거는 이제 선거 규정과 통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설 조항이라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아니구나. 회칙개정위원회구나. 이거는 뭐 별다른 일은 없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페이지요. 자, 신설조항 오른쪽 우측 자료 증빙에 관해서는 각 단위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거 증빙되어야 한다. 자, 각 학교 법인 통장과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5만 원 이상 현금은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주교료사를 제출해야 된다. 너무 빡센가요? 네. 넘어왔습니다. 5만 원이 아, 그런가요? 저희가 국가 공무사 하다면은 100원짜리 지출기에서 내야 돼요. 그거 국가공무잖아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어떻게 했나 생각을 했는데, 아유, 자, 알겠습니다. 자, 137페이지. 자, 회계 3장 회계 처리. 저 좌측 제7조 회계 처리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써져 있는 현행 회칙에는 동년 회계연도 잔액과 지불해야 할 채무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반드시 채무 지급 처리 후 후임에게 인수인계한다. 이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거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재정이 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됐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지,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플러스 재정을 내놔야 된다. 이것은 회계 원칙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2항 잔액은 이월하되 채무는 이월하지 않는다. 이것도 회칙상이 좀 회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에 충분히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빚지지 말고 돈 넘겨줘라는 이야기인 거는 이해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비비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잔액은 이월하되 채무는 이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보다는 예비비는 얼마 남긴다. 그래서 예비비를 어떻게 했냐면 최소한 예산 총액 전체의 10% 이상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매 그 학기마다 한 8,800이었죠 이번에. 그럼 9천 정도 잡고 9천에서 10%면 한 최소한 900, 한 1,000만 원 정도는 다음 그 차기 그 집행부에게 총하게 넘겨줘야 된다. 이래야 재정 건전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예비비 지출은 대의원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 최소한 승인이 무조건 써버리면 이렇게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차기년 대의원 현행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1년 넘어온 그 돈을 쓸 수 있지만 현행 당해년도 만들어진 예산은 다음 대의원의 그 승인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규정이 좀 까다롭죠. 다만 불가피하게 돈을 써야 될 때는 한 단계 위에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지출은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된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139페이지 제 15조 행사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복수업체 참여가 없는 경우는 비교 견적을 통한 업체 선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회칙 개정에 허용된 상황이거든요. 살균문이 허용할 수 있으나 회칙에 비교 견적이 필요 없다고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불필요한 내용 때문에 그냥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행사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그 중학생의 축제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이 크잖아요. 비교 견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업체가 없을 경우는 비교 견적 안 넣어도 된다. 이것은 회칙이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설령 그러더라도 이런 문구는 좀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설 규정입니다. 회의 규정. 회의 규정이 142페이지. 이제 회의 규정은 이제 신설 규정에 이렇게 논쟁은 없는데, 우리 그 단위를 보면 의결, 집행, 학생총회, 그다음 대의원회, 그다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칙개정위원회, 인권위원회, 뭐 신설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모든 게 다 회의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제가 살펴본 회칙 중에서 유일하게 회의 규정이 없는 학교입니다. 회칙상에. 이제 이것도 회칙 규정을 굉장히 그 회의 규정을 줄인 건데, 자,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 종족수, 의결 종족수, 제적 정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지금도 현재까지도 뭐 대의원 그 정수 문제 가지고 헷갈리는데, 정수, 제적, 재석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정하는 건데,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의사 종족수는 전체 구성원의 제적의 한 10%거든요. 근데 의결 종족수는 과반수죠. 제적 과반수 이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껌껌이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다들. 대의원도 넣고 총학에도 넣고 다 넣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다가 회의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회칙이 올라가면은 이게 사실은 문구 하나만 틀려도 수정동의안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결정이 났다 그러면 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안 동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본안 동의라는 것은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회의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러려면 3분의 2의 규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의사진행 동의 그것도 없고 긴급 동의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때그때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많죠. 근데 진짜 복잡하게 따지고 들면 이거 복잡해지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마포에서 여기까지. 가있어 봐. 우리 부위원장님 자리 여기.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7시에 그 마포에서 직장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마포를 잡으려 했는데 마포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시간대에 45만 원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을 살려도 불가피하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선거관리 규정인데 뒤에 대주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제안 설명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소장 번호로 드리겠습니다.